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차미스 클럽 멤버 유석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그 날짜 달을 시작할 때 처음 강의를 하던가 아니면 중간쯤 했는데 이번에는 말일로 잡았어요. 내가 강의를 잡아놓고 어떤 목표를 정해서 한번 변화를 해보자. 그래야만 그 안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12월 강의를 잡으면서 오늘로 잡았습니다. 오늘 영등포 센터에 와보시니까 어때요? 제 머리가 조금 작죠, 그죠? 작은 머리로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예. 한 개 한 개 결정할 때마다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아마 지금 오늘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은 이제 이런 제가 공사를 이렇게 해보면 이거는 이래요, 저건 저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고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현장을 바라보는 모든 사장님들이 즐거운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가치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없다는 그거를 해석하기 나름이래요. 다이아몬드를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은 귀하게 생각하지만 다이아몬드를 해석할 수 없는 동물들은요, 아주 쓸모없는 돌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치는 내가 바라보는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된 영등포 센터도 정말 멋진 가치를 나타낼 수 있게끔 해석해 주시기 바라요. 또 신축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오늘 강의 끝나면 한 10분 정도는 제가 전체적인 저희 그 사장님들한테 드릴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후에 사업 설명 후에 잠깐 제가 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한테 주어진 24시간 하루, 일주일에 144시간, 1년에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활동하면,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면 나한테 소득이 좀 많을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를 설명하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잘 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면요, 경제 활동에서 성공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걸 알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 설명 초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전 세계 240개 나라에 보면 크게 두 개의 분류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금 중도를 하는 추구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게 얼었나? 자본주의가 있고요. 사회주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막 뭐 공산주의 그러지만 북한에 보면요, 공산주의란 말 한 개도 없어요. 조선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중립국가다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크게 나눌 수 있고, 사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주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산주의는 뭐냐면 계획경제예요. 계획경제는 뭐냐면 김영인 사장님은 여기 와서 일해.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거야. 조한나 사장님은 여기 와서 여기 배추 심어. 이은미 사장님은 저기 가서 씨 뿌려. 서영주 사장님은 노래만 해. 뭐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결정해 준 대로 사는 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내 개인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회주의만 의미가 있는 거죠. 사회주의라는 거는 모든 재산이 사회, 국가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뭐예요? 자본을 기반으로 한 시장 경제예요. 크게 두 개를 분리되다가 사회주의가 어떻게 변했냐면 계획 경제를 해보니까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해보니까 그냥 자기가 8시간 일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때 어때요? 정신은 딴 데가 있어. 어차피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 안 하나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냥 열심히 일 안 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선택했던 정말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변화된 데가 어디냐면 첫 번째 나라 중국이에요.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해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추구했던 사회주의가 다시 시장 경제로 체제를 바꾸기 시작해요. 중국 같은 경우가 1978년도에 등소평이 바꾼 거죠. 내가 변화해서 중국의 모든 국민들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온포사회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해주겠다고 해서 바꾼 데가 중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꾼 데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도 사회주의 시장 경제예요. 물론 그 소련 연방공화국 15개 연방공화국도 시장 경제로 많이 바뀌었어요. 결국은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로 바꾼 나라들은 지금 어떠냐면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속보다 훨씬 잘 살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배고픔을 덜 느끼고 계획 경제 속에서 살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근데 지금 그대로 계획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우리 북한 같은 경우. 어때요? 삶이?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결국은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는 곳이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것만도 엄청난 행복이죠. 엄청난 행복이에요. 내가 눈을 떴더니 사회주의 속에 있었다. 내가 눈을 떴더니 자본주의 속에 있었다. 엄청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는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어때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뭐예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노가다 하고 싶으면 노가다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싶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승질대로 해라. 이런 거. 승질대로. 시장 경쟁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직업을 선택하는 거는요, 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다 알아서 하게끔 했거든요. 다 알아서.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직업을 선택하고 결과는 내 선택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관계도 없어. 내가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오늘의 모습.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 자, 사회주의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지금 당장도. 그래서 시장 경제 속에서의 성장은 내 생각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사고력이 어떠냐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은 돈을 벌려면 이해할 게 뭐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고용과 부의 분배. 시장 경제를 해놓으면 좋은 점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돈 된다 그러면 확해요. 그래서 요번에 배추값이 떨어지면 다음에 배추 심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래서 폭락하는 거야. 또 코인에 돈 된다 그러면 몰빵해갖고 막 그냥 알거지가 돼가지고 뭐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안 하고 남의 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 편중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정하는 게 뭐냐면 국가의 기능이에요. 국가의 기능. 그래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해요? 달걀값이 올라가니까 수입하잖아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네? 달걀값이 막 올라가면 하고 또 이렇게 시장 경제를 해서 고용과 부의 분배를 하다 보면 똑같이 잘 못 사는 거야. 다 똑같이 잘 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정책이 뭐 세금이에요. 잘 사는 사람, 많이 번 사람 거 많이 걷어서 못 사는 사람을 좀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유지시키는 거죠. 유지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이 나라의 정책을 이해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해서 살고 있고 시장 경제는 고용과 부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정말 기본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기본. 시장 경제의 기본은요. 소비예요. 시장 경제가 멈추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공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황. 공황이 뭐냐면요. 사장님들이 돈 안 쓰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소비가 없으면요. 시장 경제는 딱 멈춰요. 시장 경제가 딱 멈춥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렇다면 시장 경제에서 돈 벌려면 이 소비가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떻게 흐르고 있지? 이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소비를 누가 해요? 사장님들이.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이 사회가 어떻게 소비하고 있지? 이거를 이해하고 알면 이 시장 경제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분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가장 초점은 뭐냐면요. 이 소비를 하는 소비자의 생각과 소비자의 생각.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어디에 관심이 많아? 안티에이징 쪽에 관심이 많은지, 네? 아니면 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지, 아니면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를 알고 이 관심이 많은 곳에는 뭐요? 바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돈을 버는 방법, 경제 활동을 잘하는 방법은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속에서는요, 그게 필요 없어요. 왜? 소비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못 살 때는 어때요? 저축하라 그래요. 왜? 저축을 통해서 기업을 활성화시켜. 저축을 통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면 뭐가 생겨요? 고용이 생기거든요. 또 고용이 생기면 그 고용이 부가 분배돼서 이 사람이 다시 소비를 하니까 경제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엔 저축을 하라 그랬다가 어느 순간이 딱 지나가면서부터 그 분기점을 넘어가면 저축하라는 소리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라 그래요? 소비하라 그래요. 돈 쓰라 그래요. 그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먹고 사는 소득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되고 나면은 국가의 모든 정책은 소비의 정책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안 하니까 막 찍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 1인당 뭐 25만 원씩 뭐 이렇게 주고 나면 그게 소비를 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소비자의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고 이거를 이해하고 또 이것을 이해를 하면 내가 거기서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24시간을 투자해서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소비자의 생각을 읽고 그 소비자가 원하고 또 소비자가 소비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일을 하면 어때요? 괜찮게 살아요. 괜찮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데가 우리가 산업사회와 디지털사회 쪽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산업사회 자동차를 했던 현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괜찮아요. 거기 납품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 괜찮아요. 그죠? 거기 납품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돈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쓰니까. 지금까지 지출을 해서 주인이 된 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기득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득권. 근데 이 기득권은 한 번 딱 정해지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투자했다가 아주 진짜 그룹을 휘청하는 정도로 어려웠죠. 왜? 우리가 기득권을 좋아하거든요. 현대차는 그래도 오랫동안 타봤는데 삼성차 갑자기 타가지고 고장나서 수리비 많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중고차를 팔 때 가격이 싸면 어떡하지? 잘 안 사는 거야. 자,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 시장을 우리는 기득권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 그래서 기득권이 있는 시장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하고 있더라도 내 소비의 주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타도 현대라는 주체가 아주 강한 주체들이 있죠. 뭐 우리가 핸드폰을 산다 그러면 삼성 걸 사든지 아이폰을 사든지 이렇게 내가 사는 주체가 강력한 데를 기득권이 있고 이 기득권층은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뭐냐면 이 소비자의 생각이 그것을 뛰어넘는 다음 소비가 어디냐는 거죠. 다음 소비가. 자, 차 다 사고 핸드폰 다 사면 그 다음에 돈 벌면 뭘 살 건가? 어디다가 소비할 건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거를 알고 예측하고 이해하면 뭐예요? 그 시장은 기득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면 기득권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의 생각을 분석하고 그것을 알아보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축년이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이민년이야. 뭐 흑호랑이 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라 그래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건강하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우리가. 누가 해요? 사장님들이 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상대한테 건강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리고 어디 소원을 비는 곳에 다 가보세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 우리가 편리함의 산업사회와 디지털 사회를 그래서 소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소비할 것이 뭐냐 하면 건강이다라는 건강. 왜? 사장님들의 생각이 아마 오늘 저녁도 내일 아침까지 사장님들은 건강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할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답을요.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누구랑 다투면요. 그 답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나한테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인생 산 것 같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것도요. 고차원적인 거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나를 생각합니다. 나를. 내가 내가 지금 현재 돈을 어디다 쓰고 있고 앞으로 내가 추구하는 게 뭐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 100%는 아니겠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건강이더라.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항상 낙산사 가서 이렇게 보면 약 70%가 건강이에요. 70%가 건강.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유 없이 건강에 지출을 할 것이다. 또 그리고 뭘 보고 있어요? 우리가 2000년 이전에는요. 건강한 사람과 환자가 같이 살았어요. 환자가 같은 공간에서 살아서 집안에 환자 한 명 생기면 그냥 집안이 거의 그냥 초토화되죠. 그죠? 환자 윤호동 무임금이잖아요. 윤호동 무임금.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소비를 많이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 사람이 돈을 열심히 병간호를 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집에서 했더니. 그거 어때요? 소비가 줄어들으니까 국가는 소비를 많이 해서 경제를 높여가야 되는데 돈을 안 쓰면 돈을 쓰게끔 계속 유도해서 월급을
올려주고 집값을 올려주고 다 올려서 돈을 많이 쓰게 합니다. 계속 해파를 늘려야 되는데 집에 환자 생기면 열심히 일한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0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환자는 환자, 이렇게 뭐 분리해서 사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거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정책에서 바뀌게 됐어요. 맨 처음에 분리할 때 어땠어요? 불효를 짓는 것 같고 큰 죄를 부모한테 짓는 것 같았지만 김병희 효자없다고 3년만 지나보세요. 제가 의료기 쪽을 할 때 메디컬 샵에 있으면요 3년만 지나면 와서 다 소연해요. 첫 번째가 뭐 내 인생이 없어졌다고. 내 인생이 없는데 그 가족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반대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은 어때요? 정신줄 놓으면 당연히 환자는 환자대로 살게 해요. 이제는 그냥 당연화돼 있어요. 그리고 보내놓고 보고 있죠. 분명히 옛날 같으면 3년에서 5년이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막 20년도 사시고 30년도 사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10번 정도 연락 오면 그다음부터 안 가요. 어차피 안 들어가실 거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환자분이 내가 그 원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해보면 결국은 돌아가실 때 원장님 손잡고 돌아가신대. 자녀들이 안 온대. 한 30년 동안 그러고 나면 안 온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임종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또 배우고 있어요? 건강해야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구나. 건강하지 못하면 어때요? 분리돼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살아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다 보면요. 옛날에 먹거리는 되게 좋았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무기농, 자연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먹거리가 상업화가 된다. 먹거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로 바뀌면서 어때요? 먹거리의 내용물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파는 먹거리들을 먹어가지고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참외가 사시사철 나오냐고. 어떻게 수박이 사시사철 나와요. 얼마 전에 제사 지내러 갔더니 다 있어. 거기에 뭐가 있겠냐고요. 거기에. 상업화가 되잖아요. 상업화. 그러니까 돈벌이의 수단으로 딱 가면 내용물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집에서 환자를 케어할 때는요.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어요. 돌아가시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요양원은 뭐예요? 상업화가 된 곳이에요. 상업화가 된 곳이라고. 이게 뭐 돈벌이야 이게. 그러면 이들의 목표는 뭐예요? 그래. 죽으면 장례식장 가고 살리면 집으로 가니까 안 죽이면 돼요. 그래서 평균 5년 만에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막 20년, 30년 사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학습을 통해서 이런 걸 지금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배우고 있어요? 건강해야만 살 수 있구나. 건강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만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술잔을 기울일 수도 있고, 건강해야만 사회적인 어떤 진취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도 건강해야만 해요. 건강하지 못하면요, 이 사업조차도 할 수 없어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건강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대한민국은요, 건강보다 중요했던 게 뭐냐면 돈이었어요. 건강은 어때요? 굵고 짧게. 굵고 짧게. 그래서 C+ 드시라 그러면 됐어. 굵고 짧게. 그래 놓고 돌아가실 때 되면 3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그 부친도 좀 되게 편찮으세요. 요즘에 이번에 좀 되게 안 좋아하시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제품을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니까 딱 좋아지시니까요. 하루에 내가 꼭 2번 이상 드시라 그랬더니 한 번만 먹겠다. 한 번만 드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이번에 편찮으시고요. 기력이 딱 떨어지고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 말 안 했는데 2번씩 드시더라고요. 아무 말 안 했는데도 2번씩. 없는 거예요. 일주일치를 항상 제가 이렇게 조지해서 갖다 드리는데 그랬더니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장하고 이 사회가 발전할 때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어요. 왜? 돈이 없으면 굶어서 죽으니까. 근데 굶어 죽지 않는 사회로 딱 전환하면서부터 우리가 해석하는 가치의 기준이 뭐냐면 과거에는 돈이었는데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부터 2000년이 지나면서부터는요. 돈보다는 건강 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냐면 돈 못 벌면요. 국가에서 63만 원 줘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노령연금,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뭐 국민연금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별거 절대로 안 굶어요. 63만 원 가면 쌀 3가마 살 수 있어요. 1년 내내 한 달치 받아서 1년 내내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은요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건강하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우선은 건강해야 또 뭐요? 돈도 벌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에. 제발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데 투자하지 말라고. 어차피 내 거 아니라고. 죽을 때 다 놓고 가니까. 그거 해놓으면 자식들 싸움하니까 거기다 투자하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세요. 그 가치 있는 투자가 뭐예요? 내 몸. 24시간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는 내 몸에 투자하라. 이렇게 강의를 듣는 사장님들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버는 돈은요. 다 투자하십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라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서 잘하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버는 수익과 가지고 있는 재력을 자기 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잘해요. 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 몸이 바뀌거든요. 얼굴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에 관심 가져요. 뭐 먹었어? 뭐 했어? 이렇게. 그럼 어때? 사업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의 가치보다는 건강의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그죠? 대통령 선거. 우리 공약 보면 어때요? 뭔가 다 준대.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줄 것 같아. 밥은 절대로 안 굶길 것 같아. 차봉이라는 게 있어요. 차봉이. 차량으로 봉사하는. 내가 그 봉사단체 이렇게 아파서 못 나오면 집으로 밥을 갖다 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밥하잖아요. 그럼 차봉이가 와가지고 차로 그 사람은 차량 봉사만 해주는 거야. 차 가서 그 아프신 분들한테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지금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다. 바뀌어가고. 여기서 드리는 결론. 건강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 어떤 거든지 성공의 확률이 높다. 물론 100%는 없어요. 이 세상에. 새로운 사업을 선택한다면 또 사장님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만약에 건강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활동하는 사업의 키워드는 건강이다. 바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건강의 소비를 할 거기 때문에 돈을 쓸 거기 때문에 그곳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방식으로 자 이제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찾아서 건강 관련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좋을까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현금이 많아서 자본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또 현금도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요. 인적 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통령이에요. 본인을 지지해 준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 그 사람은 한 번 선택받으면 죄만 안 지면 평생을 살잖아요. 경호 받으면서. 대통령의 그 예우이 있잖아요. 국민의 50% 이상 지지를 한 번만 받으면 평생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최고의 멤버라는 거예요. 최고의.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활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돈을 버는 방법은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먼저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돈을 쓰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를. 과거에는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디지털에다가 추구했고 이제는 지식정보 사회가 돼서 이제는 건강에 투자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것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 70년대 80년대는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어쩌면 지금도 이런 세상에서 많이 살고 있어요. 뭐 제조, 총판, 도매, 그다음에 뭐 대리점, 소매상 이 정도 거쳐요. 이렇게 해서 제조회사에서 광고해서 이런 거를 거쳤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뿐이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없어서 소비자가 이 소매상에 가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의 이동수단이 없었어요. 이동수단이.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서 살 수 있는 곳, 버스 한 번 정도 가서 살 수 있는 곳에 소비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놔야 소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나라들이 이런 체제를 운영했던 거죠. 이런 체제를.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마이카 시대가 왔어요. 인터넷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물류가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막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월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이런 대형 마트점을 생기고 소비자가 여기 가서 소비를 하는 시대. 이거 어때? 단계가 엄청 줄었어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회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동수단이 좋아야 돼요.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마이카. 5,180만 명의 인구 중에 2천만 대 이상의 차량이 등록돼 있어요. 대한민국. 마이카 시대가 온 거죠. 노령 빼고 유아 빼면 전부 다 한 대 이상 꼴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현금을 가져다니지 않고 카드. 그 다음에 어때요? 물류. 또 한 개 바뀐 게 이제 홈쇼핑이죠. 요즘에. 홈쇼핑은 뭐예요? 제가 1990년대 홈쇼핑 했었어요. 3구 쇼핑.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맨날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9시에 가게문 열면 8시까지 가게문 열 때까지만 소비를 했는데 3구 쇼핑에다가 혈압계를 올렸는데 새벽 2시에 사르더라고.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때 메인에 못 들어가고 용산 3구 쇼핑에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 새벽 2시에 하는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왜 밤에 사냐고 잠 안 자고. 낮에 물건 대낮에 사지. 팔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시장이 되게 작았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고화질의 TV. 고화질의 TV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홈쇼핑 세상이에요. 홈쇼핑 세상이에요. 홈쇼핑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게 바디프렌드예요. 파라오 2. 내가 롯데에서 가서 해보고 신세계에서 해보고 막 딜을 했었을 때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9만 원까지. 월 렌탈료 9만 원. 월 렌탈료 9만 원이에요. 근데 어때요? 내가 차 타고 갔어, 거기까지. 가서 9만 원. 근데 10만 9천 원인데 디스카운트해서 9만 원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완도 해보고 투도 해보고 투는 그 봉이 6개더라고. 그러니까 덜 아프더라고. 강하면서 약하면서 강한 듯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컨택할 때 될 듯 안 될 듯 하듯이 괜찮더라고. 어저께 연말 이벤트 딱 하는 거야. 롯데 홈쇼핑에서. 그때 얼마인지 아세요? 렌탈료 어제 하루만 69,500원. 와, 이러니 홈쇼핑 안 쓰겠냐고. 저는 바로 얘기했습니다. 예약하라고. 계속 들어봤더니 예약하기만 하면은 체험하는 기회를 주고 체험했는데 싫으면 안 사도 된대. 와, 괜찮다. 예약했어요, 이제 어저께. 모르겠어요. 현금 100만 원짜리 3명을 추첨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니까 당첨은 안 된 것 같아. 당첨. 이게 홈쇼핑이에요. 소비를 어디로 할 것 같아요?
홈쇼핑의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방송 하나 건너 하나가 홈쇼핑. 방송 하나 건너 하나. 진짜 앞으로의 소비의 패턴은 계속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세상이 변화했더니 우리가 소비를 그렇게 하더라. 그때 이 소비의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제조회사랑 대형 마트랑 홈쇼핑의 주인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소비자는 어때요? 옛날에 이분들은 이 동네에서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사면 이 동네에서 번 돈을 이 동네에다 썼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만한 도시에서 그냥 경제가 막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차 타고 인터넷으로 돈을 LG에다 썼더니 서울에 사는 LG는 부산에다 돈을 안 써. 그러니까 어때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소비가 이 소비의 주인이 특화된 거 몇 명한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소비자는 계속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뭘 가난해져? 옛날보다 잘 산다고. 아니요, 빚으로 사니까 그렇지, 그죠? 퉁 털어봐요. 퉁 털어 남는 게 있나? 결국 이 소비자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소비를 계속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현상을 보면서 우리보다 똑똑한 하버드 대학의 던킹 교수가 생각해낸 거예요. 아, 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면서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제품을 공급하고, 그럼 어때요? 중간에 가져갔던 일도 없잖아요. 이 소비자가 소비자를 형성하고, 이 소비자가 소비자를 형성하고, 이 소비자가 이 소비자를 형성하면 이 형성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들이 가져갔던 것을 이 소비자한테 주자. 또 이 소비자가 이 소비자를 연결하면 이 소비자한테 주고, 이 소비자가 이 소비자를 연결하면 이 소비자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마케팅이 1927년 하버드 대학의 던킹 교수가 만들어낸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제조회사로부터 직거래를 소비자가 해서 소비자가 구축한 나의 시스템 속에서 돈을 버는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소비의 패턴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시적으로 썼어요. 맨 처음에는 현금을 썼을 때는요, 절대로 돈을 많이 쓸 수 없어요. 왜? 갖고 다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옛날에 1,000원짜리요, 100만 원만 갖고 다녔어요. 한 다발이에요. 한 다발. 지금으로 같은 말하면 뭐 살 것도 없죠. 그죠? 아마 쉬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그래도 현금의 유통보다 소비를 증진시켰던 게 카드였었어요. 근데 카드도 9시부터 10시까지 가게문 오픈할 때. 그래서 더 많이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되면서 그냥 24시간 소비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우리 소비의 패턴이 24시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 돈을 24시간 써요. 지금 바이오스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벽 1시에도 돈 쓰잖아요. 마이비즈 열어가지고 C 플러스 창업 키트 한 개 내리면 198만 4,400원 쓰죠. 보니까 돈을 소비를 하는 것이 24시간 하는 거예요. 24시간.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시간제로 벌지 않더라. 시간제로. 잘 사는 사람은 어때요? 돈을 버는 것을 24시간 벌더라. 못 사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하루에 8시간만 벌더라. 요 차이만큼 지금 현재 가난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8시간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것만 받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 세계 사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은 24시간 잠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재용 부회장이 왜 그렇게 잘 살겠어요? 정몽구 회장이 왜 이렇게 잘 살겠어요? 우리 잠자고 있어도 팔고 있잖아요. 갤럭시를 베트남에서 팔고 있고 해외에서 팔고 있고, 쉬는 날도 열심히 팔잖아요. 쉬는 날은 더 열심히 팔잖아요. 그들은 쉬고 있는데 소비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산다. 결국 우리는
우리 소비를 24시간 하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말아라. 자기가 돈은 24시간 쓰고 있으면서 자다가 일어나서 홈쇼핑 틀어서 좋은 걸 쓰면 누르면서 돈은 8시간만 벌려고 그래요. 이런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삶이 좋아지기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8시간 벌어서 24시간 씁니까? 24시간 쓸 수밖에 없다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돈을 24시간 쓰지 마세요. 현금만 갖고 다니면서 한번 써보세요. 절대로 돈 많이 못 써요. 현금 안 받는데 엄청 많걸라. 첫 번째, 주차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쓰든지 아니면 24시간 쓰려면 돈을 24시간 벌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것이 리코르가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건강에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24시간 돈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24시간 돈을 버는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면 훨씬 더 성공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확률. 오늘 설명하는 바이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 어때요? 제조사회에서 바로 소비자한테로 넘어갔고요. 이 소비자가 구축한 소비자의 멤버의 수만큼 소득이라는 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소득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업은 어때요? 건강에 관련된 소비를 하는 멤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라는 얘기로 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업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미국 가장 민주적인 미국에서 합법으로 인정받은 마케팅입니다. 미국 연방 법원에서.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가 나왔을 때 프랜차이즈랑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약간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소를 제기해서 연방법원에서 아니다. 이건 합법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도 가장 심각하게 대한민국은 이것을 마치 불법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내가 하는 행동이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이 한중일 세 나라. 그 중에서도 한국은 체면의 문화, 수치의 문화. 내가 하는 일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남이 어떻게 생각하지? 이것에 더 기준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저평가받고 있다. 제가 윤씨를 선택해서 가장 놀랬던 게 뭐냐면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법속에 있는 사람은 정부의 관공서를 대여받을 수 없어요. 저는요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더라고요. 어직해서 법이. 그래서 제가요 원래 맨 처음에 시스템 데이를 대전에서 하다가 아니 내가 서울에서 경제 주체가 서울인데 어떻게 내가 돈을 벌러 대전까지 가냐 말할까 엄청 불만이 많았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경기도까지 와서 강남대까지. 나는 내가 분리하면 서울에서 하겠다. 어디서? 양천구 문화회관에서. 우리 집 앞에서. 거기 800명 들어가더라고. 와 대박이다. 그래서 정말 독립을 하게끔 돼서 양천구에 갔더니 다단계로 등록돼 있어서 대여해 줄 수 없대요. 저 엄청 쇼크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 건설에 가서 하는 거죠. 전문 건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코로나를 겪고 이러면서 제가 이게 누구한테 의지하고 원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적법하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올 한 해 열심히 해가지고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 사업자협회가 국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어요. 사람들은 이 가치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제는 우리도 국가의 제도권으로 살짝 발을 이렇게 들여놨다는 거죠. 이제는 뭐요? 들여놓은 그 발을 한 발 더 들여서 우리도 함께 같이 누릴 거는 누리고 받을 혜택은 받을 수 있는 첫 발을 들인 거죠.
첫 발을.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취임식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원하지 않아서 그냥 회장이 됐기 때문에 취임식을 하고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다단계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법률적인 용어를 대체 용어를 써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뭐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직접 판매 사업 비즈니스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서 한다면 지금까지 수치의 문화, 체면의 문화 때문에 이것을 놓고 하지 않았던 정말 많은 리더들이 이제 들어올 거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요, 가치를 알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높은 가치를 알고 있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안 좋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95% 넘는다고 생각해요. 95%.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민 전부터는 이제 좀 해결해 나가는. 그렇게 된다면 유통의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하는 제조에서 소비자한테 넘어가서 소비자가 소비자를 구축하는 우리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24시간 소비하고 24시간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사업은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거죠. 요지는 뭐냐면 소비를 24시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버는 것도 24시간 벌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가능한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오늘의 키워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좋은 말로 말하면 인쇄소득이라 뭐 권리소득이라고 해요. 24시간 소득이 들어오는 비즈니스를 해라. 어떤 거로? 건강에 관련된 거로. 건강에 관련된 거로.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선택할 때 자기의 그 어떤 판단으로 선택하는 사람이요. 5%가 안 된대요. 5%가. 그냥 아버지가 하니까 했고, 언니가 하니까 하고, 친구가 하니까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해서 하는 거는 뭘로 대치돼요? AI로 대치된다고 그래요. 누가 해서 하는 거.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해야만 대치되지 않고 내가 계속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의 판단에서 결정하길 바라요. 그러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갑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바라봐 보세요.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다 겪어서 10년 이상을 버티면서 최고의 자리에 가더라.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의 자리로 간다는 거죠. 성공의 자리. 그래서 저는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도 사장님들이 냉정한 이성으로 판단해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그 내 선택을 성공으로 만들고 실패를 만드는 건 본인의 몫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때요? 최선을 다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고 몰입하면 거의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 설명을 사장님들이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업 엄청 간단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고용과 부의 분배고 이 고용과 부의 분배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뭐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소비자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가장 중요해요. 그 소비자가 누구예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데 어디다 쓸 거냐? 지출을 하는데 어디다 쓸 거냐? 이건 뭐라 그랬어요? 건강에 관련된 지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은요. 건강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업의 몰입도가
기준을 넘어선 사람들의 모습은 다 바뀌었어요. 제가 어저께 그 건강검진하러 갔어요. 건강검진. 아마 그냥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했더니 그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마리아네과 가서 아니 어떻게 젊어지셨어요? 그래. 왜 젊어졌어요? 유니시티에 미쳐서 그래요. 몰입해서. 몰입해서. 저는 뭐 이거를 뭐 학술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 임상학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다 데이터도 있고 뭐 PDR에 등재돼 있고 뭐 1903년도에서 1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유니시티 사업을 시작해서 11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건강해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저부터 우리 가족부터 또 내 변에 나를 신뢰하고 함께했던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건강해졌어요. 지금 사장님들이 만약에 건강하지 않다면 몰입하지 않기 때문에 미쳐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어쩌면 남의 얘기를 듣고 선택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희는 건강에 관련된 그래서 우리 사업은 1927년 하버드대 덩킨 교수가 얘기해 소비자가 소비, 지출을 하면서 뭐요? 사업 소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업 소득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차피 지출을 한다면 그 지출을 건강, 또 건강에 관련돼 있어서는 아마 유니시티가 최고이지 않을까.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아마 저희들이 제도권에 진입을 하면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건강관리공단 그 보건복지부랑 좀 협의를 해가지고 건강보험의 그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한 공로상을 좀 받았으면 해요.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 제도권에 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얘기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요청해라. 네트워크 마케팅에 공헌한 사람들한테 상을 줄 수 있게. 뭐 초기 해봐. 그래서 정부에서 만약에 공정거래위원장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대통령상을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받으면 어때요? 제도권 안으로 더 진입하는 거죠. 더 인정받는 거죠. 그러면 어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지? 여튼 유니시티는 건강의 최고의 회사다. 우리가 그래서 어차피 지출할 거를 건강에 관련된 지출할 걸 유니시티에 했다 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사업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건강에 관련된 지출을 월 40만 원 정도를 하는 거예요. 월. 매달 10일 날 오토십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죠. 오토십을 통해서 매월. 결국은 소비를 했는데 돈을 번다는 개념을요. 대한민국에서 이해하는 사람은요. 1% 미만이에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정확하게 설명 듣지 않으면요. 이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도 이해 못해요. 엄청 몰입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유식과 무식이 무엇이냐 막 이렇게. 그랬더니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이 꼬부랑 글씨를 잘 못하겠어. 못 외우겠어. 한글은 잘 외우는데요. 숫자랑 이런 거는. 그 철학자가 얘기했대.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아니 의사한테 옷 꼬매라 그러면 꼬맬 수 있어요? 나한테 김밥 싸라 그러면 김밥이 안 말리더라고 나는. 누구는 착착착착 붓는데. 나한테 못 썰으라고 나는 똑같이 안 썰리더라고. 난 저 얼마 전에 내가 식당에 갔더니요. 요즘 식당이라고 하면 좀 그래 레스토랑 갔더니 그 닭광 노란무 있죠 노란무. 와 그걸 그렇게 얇게 썰어. 난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렇게 잘 썰었던 기계를 쓰는 게 있대. 얼마나 무식해요 그죠? 인간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다 무식하다. 어느 철학자의 얘기예요. 그러면 유식과 무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가 무식한 걸 알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유식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야. 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 세상 지식에
전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분이. 지금 현재 지구상의 지식은요, 1년만 있으면 2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식하다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유식해질 수 있지만 내가 유식하다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절대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소비자가 지출 속에서 사업 소득을 가져간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맨 처음에 홈쇼핑이 나왔을 때 똑같았어요. 어떻게 안 보고 물건 사냐고. 그러더니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결국 우리 사업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40만 원 정도를 소비하는 거다. 어떤 거에? 건강에 관련된 거. 건강에 관련된 소비하는 거. 이렇게 소비를 해보고 별로야. 그럼 안 하면 돼요. 오늘 집에 가면 돼요. 산 거 90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어요. 90일. 딴 데 가서 한번 90일 이내에 한번 우리 기존 시장에서 90일 이내에 한번 반품을 해서 89일 됐다가 한번 반품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정신 차리라고. 소비자 보호원도 이해하지 않아요. 상표 뜯으면 박스 뜯으면 90일. 이거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강의를 들어보고 섭취를 해봤더니 좋은 거예요. 노안이 오고 안구건조증에 비전 에센셜이 좋다고 해서 섭취를 해봤더니 정말 좋아지는 거죠. 카톡에 작은 글씨가 보이고 하루에 눈물약을 그렇게 넣다가 안 넣게 되고 여성을 만들어주는다는 우먼스 또 요즘에 매너멀 멀티 서포트를 섭취했더니 잠이 잘 오고 피로감이 없어지고 정말로 여자가 돼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 무늬만 여자였는데 이제는 안과 밖이 여자가 된다고 막 이런 거 먹어보고 결정하라는 거죠. 막 에너지를 먹었더니 힘이 너무 솟구쳐갖고 잠이 안 와갖고 막 빨래를 새벽 3시까지 하고 막 이런 부작용도 되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서 먹어보고 좋으면 나같이 소비하는 사람 20명을 만드는 거예요. 20명. 근데 이게요, 그리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다 유식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사회에서 조금 잘 나갔던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되게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고 딱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의사가 이 사업을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월 40만 원 정도를 소비하는 사람을 20명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왜? 대한민국의 99% 이상의 소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알게 해요?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 평균 학력이 국조일 때는요, 신호등이 빨간색도 건너가고 노란색도 건너가고 파란색도 건너가요. 전 국토가 토일렛이에요. 50만 넘은 엄마들은 아무데나 앉아서 볼일을 다 봐요. 근데 교육받았어요, 우리가. 빨간불에는 서라고. 파란불에 건너가라. 그렇게 해서 16년 대학 교육의 이수율이 전 세계 1등이 되고 나서는 어때요? 지하철만 오면 착 줄 서요. 말하지 않아도 선별 검사소에 갔더니 100m 줄을 서고 있어요. 교육을 못 받은 70대 이상만 서치게 해요. 왜? 교육을 못 받아서. 왜? 본인은 그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살았어. 우리가 교육을 통했더니 어때요? 지금은 급하면 화장실을 찾고 모든 것이 어때요? 사회의 통념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효과가 그게 그렇게 된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방법도요.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뭐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마케팅, 새로운 시장을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을 교육 사업이다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섭취해보고 조업은 어때요? 이 20명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장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제품을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같이 공감을 해서 전달하고 싶은 사람과 공감을 해서 이 교육장으로 오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사업 진행 방법이에요. 왜? 교육을 통해서 변화해야 되니까 아 저렇게 하면 소득이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그거를 평범한 아줌마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문 강사들 이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명을 만드는 거예요. 20명. 그래갖고 20명을 만들면 어때요? 확률적으로 볼 때 섭취를 해서 월 40만 원을 꾸준으로 섭취하면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 5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20명을 다 해야 나오는데 요즘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빨리 나온다고 해요. 5명을 찾아내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은요, 맛있으면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으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누군가가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 5명을 찾아내서 이 5명한테 내가 20명을 만들었던 매월 10일 날 40만 원씩 쓰는 20명을 만드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제시키는 거예요. 나를. 누구한테? 이 5명한테. 내가 바쁜 사람은요, 이 복제를 못 시키는 사람이에요. 왜 복제가 안 될까요? 복제를 못 시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아니요. 나한테서 그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내가 복제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한테 기본 이상을 해주면 감동이라는 거를 해서 나랑 함께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학습하고 이렇게 해서 이 5명을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복제시키면 제가 지금 유지한 트리플 다이아몬드에 직급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5명한테 20명이 하는 그 소비자 10일 날 오토십을 통해서 20명을 하는 거 가르쳐주면 거의 여기가 뭐예요? 억대 연봉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이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 속으로 이미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술이죠. 고기술로 가면요. 기술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인간은 만남이 줄어들어요. 사람과 대화하기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이테크, 하이터치라 그래서 높은 기술력으로 갈수록 사람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터치. 바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도태되고 힘들어요. 왜? 유식하다고 생각해서. 의사고 뭐고 자기 분야에서는 잘 알지만 새로운 분야인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인간관계의 휴먼 릴레이션을 구축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식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집중 몰입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공한다. 똑똑한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건 소비자다. 그래서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한다면 내가 어떤 소비를 하고 있지? 사업자의 소비를 하고 있나? 사업자다운 소비를 하고 있나? 정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멤버가 없는 사람들은요. 제품도 그냥 드시지 마세요. 꼭 누군가 앞에서 드세요. 뭐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던 주지 말고 혼자만 드세요. 자꾸 줘. 자기도 없으면서. 주지 마세요. 원하지 않는 걸 주면요. 절대로 그 가치는 좋게 해석되지 않아요. 배부른 애기한테 자꾸 젖 줘봐.
배고파 죽겠는데 젖줘봐요. 엄청 그냥 막 저기 숨도 안 쉬고 쩌쩌쩌 빨아먹잖아 애기요. 똑같아. 계속 먹어서 약 올리는 거야. 그냥 먹어. 나만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갖고 도대체 저걸 왜 나는 한 번도 안 주고 할까? 갖고 간절히 원해서 야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을 때 한 번 줄까 하고 주는 거야. 그냥. 마음들이 착해 갖고 만나면 그냥 막 줘. 저는 맨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좋아서 그랬더니 비전을 버리더라고. 나 그 뒤로부터 절대 안 줘요 제품은. 누구 줘요? 제가 제품 가끔씩 조금씩 한 개 두 개라도 얻어서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치는 알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2개 주고 3개 해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신규들한테 절대 제품 안 줘요. 파란 물이 300원의 가치도 못 느껴. 커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뭐하러 줘, 그죠? 맥심 커피 한 잔 주면 훨씬 낫지. 그들한테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오늘 제가 바이오스라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경제활동을 선택하는데 성공의 가장 비법? 이거는요.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언제 하느냐예요. 보통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래? 한번 알아보고 내일 해볼게. 이 내일은 끊임없이 내일이 되고요. 만약에 오늘의 이 가치가 내 가슴에서 닿았다면 지금 당장 이 사업에 몰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모든 소비의 패턴도 가난한 사람은 따라가면서 했어요. 따라가면서. 그래서 백화점이 생겼을 때 귀족이 가는 거라고 했던 우리들. 지금은 백화점은 조선족도 가고 있습니다. 아무나 가요. 네. 할인 매장에 어떻게 차를 끌고 가서 창거리를 사라고 하냐고 했던 우리들. 이마트에 가보면 차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안 보고 어떻게 사냐고 했던 우리들이 홈쇼핑에 얼마나 많이 물건을 사면 하나 건너 하나가 홈쇼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장님들이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사장님들은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할 건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언제는 바로 2021년 12월 31일 지금 이 시간이 사장님들 삶 속에서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5분 정도 저희 사장님들한테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S&P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오늘 영수포센터를 좀 변화를 줘가지고 저희 2022년 슬로건을 제가 PCM방에도 올렸지만 여기 써서 놨어요. 바깥에 나가보면. 유석준 그룹은 저희 지금 회사의 어떤 내년도의 슬로건이 2배 성장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제 회사가 뭐 2배 성장하는 회장님의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래서 유석준 그룹은 2022년 학습 조직을 구현하여 사업자 개인의 2배 성장을 목표로 한다. 회사의 목표와 그룹의 목표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문구를 만드는데 몇 번의 그거를 거쳐서 2022년도 저희 그룹의 목표는 사장님 각 개인의 2배 성장의 목표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각각 다 2배 성장의 목표를 다 가지셔야 된다. 근데 그냥 우리가 2배 성장을 목표만 가지면 되느냐? 사업이 왜 안 될까? 나도 빨리 PD 가고 싶고 나도 빨리 다이아몬드 가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의지력이 부족할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충족했을 때 내가 정말 가고 싶고 내가 꼭 이루고 싶은데 안 될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입니다. 학습 교육을 통해서 학습국을 구현하자는 말이 뭐냐면 계속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나의 내적인 그 면을 성장시켜요. 내 그거를. 아니 왜 기만하면 트리플 악셀을 할까를 돌 수 있을까요? 멋있게. 왜? 계속 익혔기 때문에. 뭐가 내 거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도 QI를 하고 누군가를 컨택을 했었을 때 내가 딱 얘기하면 컨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공부하고 클리어 스타트백을 설명했을 때
그 설명을 들은 상대자가 90% 이상이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내가 나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경우는요, 안다고 안 하기 때문에. 배우는데 1시간, 익히는데 100시간, 배우는데 1시간, 익히는데 1000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 다 배운 걸 익히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면 C+를 안 먹으면 내일 곧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 클리어 스타트팩을 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끔 익히는 시간을 내년도에 갖고자 합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사장님들이 2배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거나 함께 하시는 사장님들이 PD 이하는 무조건 PMC에다 들어오십시오. 화요반, 토요반이 있습니다. 앞으로 PD가 안 된 사장님들께서는 익히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에 6번에 화요일 6번, 토요일 6번에 PMC가 진행되니까 무조건 PMC에 들어와서 익히는 겁니다. 더 익히는 거죠. 내가 잘해요? 더 잘할 수 있게. 함께 하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휴먼 릴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PMC에 들어와서 함께 하면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요. 그 속에서 내가 익혀서 우리 사업을 전달하는 내 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장, 물론 PCM 멤버들은 당연히 참석하는 거고 그 이하의 사장들은 화요일, 토요일 반에 전부 다 가입을 해서 교육을 수강하시고 그래서 매 기수의 수료식을 진행할 거고요. PD가 되면 내년부터는 PD들만 모아서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식을.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뜻깊은 졸업식을 만들죠. 졸업생들만 데리고 제가 어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PMC를 수료식과 졸업식으로 구분하고 PMC는 누가 받는 거냐면 PD가 되지 않은 모든 분들은 다 받는 거예요. 물론 PCM 멤버는 당연하죠. 함께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PCM 멤버가 되면 내년에 6번의 1박 2일 세미나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1월 21일 목요일 금요일 하나 배전송에 예약되어 있어요. 1박 2일 동안에 PCM들은 6번. PCM도 똑같습니다. PCM이 됐다고 성공되는 거 아니에요. PCM은요, 본인의 좀 능력이 있으면 PD 정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지금요, 조금만 능력 있는 사람 들어오면 금방 됩니다. 조금만 능력 있는 사람 들어오면. 그래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직급을 유지할 수 있게끔 1년에 6번, 1, 3, 5, 7, 9, 11 6번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3번은 PCM 멤버 단독으로 진행하고 3번은 디렉터 이상과 함께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PCM 멤버가 할 때는 목금, 디렉터랑 이상과 함께 할 때는 금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결국 내년에 저희 그룹은 학습 조직을 구현하는 그룹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인테리어도 했고요. 분위기를 좀 더 바꿔보고. 그래서 그 학습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신축년 12월 31일보다 이민년 12월 31일 날 각각이 다 2배가 성장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 것다라는 것이 저희 내년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음 먹고 이거를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슬로건하고 이 지금 강의장의 이름을 강의실 너무 촌스럽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엄청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공부도 해봐서 잘한다 아카데미 룸이라는 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저 잘한다는요. 그냥 한글이에요. 한글을 그대로 하면 그냥 저렇게 스펠링이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에 쳐보면 저 용어를 쓰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아마 박용우 강사 속에서 그거를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다는 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오늘보다 나은 거예요. 내일. 우리 유니시티의 목표가 더 나은 삶이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카데미는 뭐예요? 아카데미는 말하면 사관학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카데미에 들어왔다는 건 내 목표가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사는 그 목표를 정하는 곳이 여기다.
그래서 잘한다 아카데미로 결정한 겁니다. 그 의미는. 물론 이거는 저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때요? 이제 PD가 안 된 분들은 PD를 되기 위해서, PD가 되신 분들은 다이아몬드를 되기 위한 그런 목표. 아카데미 사관학교 가면 장교가 되는 게 목표고, 장교가 되는 사람은 별을 다는 게 목표입니다.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과 사관학교 가는 사람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의실 이름을 잘한다 아카데미룸으로 했어요. 오늘보다 나은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정확한 목표는 PD가 아닌 분들은 PD를 향해서, PD인 분들은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다이아몬드인 사람은 처미스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임하라고 이 강의장의 이름을 잘한다 아카데미룸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모든 것이 100% 옳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조언도 많이 주셨고, 가능한 한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제가 보지 못한 구멍이었거든요. 제가 보지 못한 구멍이었어요. 물론 그 구멍을 지적해서 해결할 때마다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실을 안으로 밀어듣는 조언을 해주신 분도 있고요. 또 정수기를 남자 화장실에서 꺼내오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직수로 연결해서 제가 또 했고, 또 화장실을 얘기하겠는데 화장실에 뭐 보이지만 않으면 그래도 문짝도 바꿨고요. 계속 누군가가 지적하고 누군가가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 사업이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그 뜻을 맞춰가는 거다. 그 맞춰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22년 저희 유석준 그룹은 학습 조직을 구현하여 사업자 개인, 사장님들의 2배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